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드디어 런던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오피스가 아니라 영국 금융 중심가의 초고층 빌딩 원 리드놀 타워 상층부예요. 이게 단순한 사무실 확장이 아니라 리플이 제도권 금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선언이란 점에서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XRP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리플 랩스가 협의 중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런던시티 중심부의 원 리드놀 타워인데요. 이 건물은 35층짜리 신축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에요. 바로 옆이 리드놀 마켓이고 이 런던 증권거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면적은 약 9만 평방미터로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약 8,300제곱미터인데요. 임대료는 평방피트당 약 140파운드, 달러로 치면 187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이걸 단순 계산으로 돌려봤을 때 연간 임대료만 1,26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22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리플이 런던을 고른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를 목표로서 규제랑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금융감독청 FCA 같은 경우는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모델을 합법적인 핀테크 인프라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온 바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 오피스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런던시티, 전세계 주요 은행 본사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JP모건부터 시티은행, HSBC, 바클레이스 여러가지 다 그 건물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리플이 이번에 잡고자 하는 거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이 전통 금융과 매일매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징성이에요. 이 단순한 코인 회사를 넘어가지고 진짜로 글로벌 결제 백엔드 회사로 가겠다라는 선언이겠죠. 그리고 이 타이밍이 더 흥미롭습니다. 며칠 전에 블룸버그가 또 하나의 보도를 냈죠. 리플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 이 자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기관용 XRP 유동성 풀구축, 즉 결제 인프라 확장을 위한 XRP 비축이에요. 자금 유치랑 동시에 오피스 확장,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리플이 실물 금융 인프라화를 통해 가지고 조직 규모랑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런던 같은 경우는 리플랩스가 이미 수년 전부터 EMEA,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이 시장의 본부로서 활용해온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가 그 본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로서 보셔야겠죠. 이런 뉴스가 터지면은 시장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리플이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건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니구나라는 인식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심리적인 촉매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최근 하락장에서 심리가 눌려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반악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오피스라면은 고정비 부담도 적지가 않습니다. 즉 확장은 호재라는 단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실적과 사업 속도가 따라와야 된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보여준 거는 공간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전략이겠습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사무실 위치 자체가 메시지예요. 뉴욕의 월과 런던의 시티, 그리고 도쿄의 마루노우치, 이곳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입주가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선언이겠습니다. 리플이 이미 스위스랑 싱가포르, 두바이에도 법인을 운영 중에 있죠. 그리고 이번 런던 진출 자체가 유럽 금융의 심장부에 리플의 깃발을 꽂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리플은 가상자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백엔드 인프라 기업으로서 본인을 정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요, 가격보다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리플의 확장은 XRP의 실제 사용 기반을 키운다는 뜻인 거고,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의 가치 안정성과 수요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단기적인 반등은 보너스에 불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를 읽는 구간인 거고, 리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성이 결국에 XRP의 중장기 밸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리플이 어디에 자리를 잡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에 이번 리플의 런던 초고층 빌딩 임대 자체가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금융의 심장 한복판에 우리도 제도권의 일부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 이건 공간의 신뢰, 그리고 구조의 전환이겠습니다. 이걸 단기 차트의 변동으로 보지 마시고요, 리플이 얼마나 빠르게 금융 시스템에 스며들고 있는가를 길게 바라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XRP가 이 소송의 과거를 지나가지고 ETF랑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제도권 금융의 실제 무대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무대의 주소가 바로 런던 원 리드놀 타워입니다. 그 무대의 주소가 바로 런던의 원 리드놀 타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이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벤처 에버노스, 이 회사가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XRP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이 공개적으로 XRP 트레저리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거예요. 이 ETF처럼 단순하게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가 아니라 직접 시장에서 XRP를 사서 보유하고 또 대차나 디파이, 유동성 공급 같은 이런 운용으로서 XRP 퍼시어를 늘려가겠다라는 구조예요. 즉 단순 보유가 아니라 운용형 XRP 자산인 겁니다. 이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서 일본의 SBI가 현금 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냥 돈을 넣은 게 아니라 XRP 기반의 글로벌 유동성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베팅을 한 거겠죠. 이 SBI는 일본의 리플 파트너이자 아시아에서 XRP 실제 사용을 가장 많이 추진해온 그룹입니다. 이미 SBI 리밋을 통해 가지고 일본, 필리핀, 일본,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간의 송금의 XRP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즉 결제망의 실제 데이터랑 흐름들을 가장 잘 아는 곳이죠. 그들이 이번에 결제망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시선을 옮긴 겁니다. 이 송금으로 검증한 인프라를 이제 금융투자 자산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플 XRP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은행 부총재 히미노 료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건 중앙은행이 결제의 디지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인 거고, 즉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의 본판이 되는 경우에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리플 XRP의 자리예요. 일본은 이미 2023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합법화했고요. 2025년에는 미쓰비시 UFJ, 미쓰이 스미토모 이렇게 3대 은행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결제망과 연결될 수 있는 국제 유동성 브릿지가 누가 될까요? SBI가 투자하고 리플이 설계한 XRP 구조, 바로 그 라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거 혹시 ETF냐? 절대 아닙니다. ETF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죠. 에버노드 같은 경우는 이 능동적으로 XRP를 매수하고 그걸 기반으로 수익을 운용하는 액티브 트레저리 구조일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ETF는 단순한 입구라면은 에버노드는 기관의 XRP 자산 운용 창구라는 거예요. 이 상장 후에는 분기별로 보유량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XRP 시장의 순유입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지금 XRP는 단순 코인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ETF 승인부터 RLUSD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이번 에버노드까지도 단순한 가격 자료가 아니라 인프라 자산으로서의 정체성 변화인 거고, 기관이 직접 사서 보관하는 자산, 중앙은행이 언급하는 결제 브릿지의 대상, 그리고 실제 사용 네트워크가 이미 깔린 자산,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움직이는 코인은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번 SBI의 2억 달러 투자랑 일본은행의 발언 자체가 XRP가 결제 코인에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 모멘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이건 일시적인 파동보다 기초체력 변화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보다는 구조적인 전환을 읽는 시기인 거고, 에버노드의 상장 클로징은 2026년 1분기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즉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수 루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누적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이 현물 기준으로는 분할 매수 중심 전략이 유효하고요. 기대감 과열됐을 때 일부 익절하시면서 다시 눌림에서 재진입하는, 한마디로 매수 매도의 세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XRP에 관련된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정말 냉정하죠. 누구나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시장은 절대로 모두에게 동시에 그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오른다. 예전에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인내보다 대응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8만원대 회복에서 10만원 부근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었죠. 그동안 수많은 조정들, 수많은 하락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버틴다고 전부 다 보상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였어요. 2018년 고점 이후에 4,900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숫자를 보면 단순한 회복 같겠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흔들린 마음과 계산된 평단 조정, 그리고 버티는 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오래 버틴 사람을 무조건 이기게 해주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대응을 했었는지, 얼마나 현명하게 물타기 했는지 그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게 될 겁니다. 이 같은 7년을 보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수익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지루함 속에서 포기하셨죠. 결국에 차이를 만드는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대응의 질이었습니다. 이 투자가 오래 버티는 싸움이 아니죠. 버티는 그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조정하고 대응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꾸준하게 이어간 사람들만이 언젠가 진짜 상승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기다림만으로 보상을 주진 않습니다. 현명하게 기다린 사람은 결국에 보상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떻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